등산정보톡입니다. 등산 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여러분,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등산 용품에 관한 거겠죠. 두 번째는 등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산 용품에 관한 정보로는 등산복, 등산화, 등산 배낭, 등산 스틱 등 모든 등산용품을 선택하고 다루는 방법들. 두 번째 등산 방법에 관한 정보로는 등산 보행법, 등산의 운동 효과, 건강한 등산, 안전한 등산, 산악휘 정보 등 등산하는 노하우, 이처럼 등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등산 초보자나 등산 경력자나 산악휘나 모든 등산 여러분과 함께 하는 채널이 되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은 무료로 응원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구독으로 찜 해주셨다가 필요할 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먼저 등산용품에 대한 정보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기초지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의류나 소품 사러 가면 어떻습니까? 등산 자켓, 등산 바지, 등산화, 모자, 장갑, 스패츠 등 똑같은 제품에서도 가격차가 많이 나죠. 그러면 왜 이 제품은 비싼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방수가 된다, 발수가 된다, 투습이 된다, 고어텍스다, 기능성 소재다. 이것 때문에 좀 가격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과연 이런 기능들이 꼭 필요한지, 그런 값어치를 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죠. 대충 아시는 분들은 있어도 정확한 정보는 드물어요. 그래서 그 기본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제품을 구입할 때나 잘못 살 수도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쓰게 됩니다. 등산용품을 구매할 때는 고어텍스나 이런 용어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 소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등산용품 소재의 중요한 단어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등산복이나 고어텍스 같은 소재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어인데 아주 많은 분들이 정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개의 용어는 발수, 방수, 투습입니다. 이 3개의 용어의 뜻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 발수는 물에 반발한다, 방수는 물을 막는다, 투습은 습기를 투과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 3개 용어 외에 방풍도 있지만 바람을 막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므로 이 방풍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한 줄짜리의 뜻풀이로는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용어의 원래 의미를 더 풀어서 한 개씩 알아보면 그 기능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말과 한자와 영어 단어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문이나 영어나 실력이 좋아서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이 뜻을 정확히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등산용품 판매업체나 전문가들도 애매하게 섞어서 쓰기 때문에 소비자인 우리 등산인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뜻을 정리해야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등산용품 살 때나 관리할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발수입니다. 한자로 발자는 다스릴 발자입니다. 물을 다스린다, 즉 물에 반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펠런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스며들지 않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발수 옷감, 발수제, 발수 스프레이라고 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이란 뜻의 water repellent 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 방수제라고 광고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water repellent 이 단어라도 눈으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수의 뜻입니다. 한자로는 막을 빵 물수자이죠. 영어로는 waterproof, waterproofing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막는다는 뜻의 방수라고 하면 waterproof 이 단어가 써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방수를 water prevention이라고 쓰기도 하고 water resistan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내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방수원단, 방수제, 방수 스프레이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로는 아예 물이 안 들어온다는 워터프루프나 프리벤션 이란 단어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시중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 방수제와 혼용해서 광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워터프루프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투습이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투자는 투과할 투, 통할 투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moisture movement입니다. moisture transmission, breathability, transpiration 다 같거나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습기를 이동시킨다 이런 뜻이죠. 즉 한자나 영어의 단어 뜻은 습기를 투과시키다, 이동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습기라는 것은 수증기의 통칭이긴 하지만 등산복, 등산화와 같은 등산용품과 관련해서는 땀으로부터 생긴 김, 즉 수증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이 방수, 투습이라는 중요한 세 단어를 풀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단어 공부에 좀 피곤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단어로 설명드린 이유는 쓸데없는 공부를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등산복이나 등산화, 기타 등산용품을 살 때 그 기능을 제대로 구분해야 되고 또한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수제, 발수제를 사용할 때 실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히 정리하셨다면 실생활에서 어떤 점을 주의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방수, 발수, 투습과 관련된 원단입니다. 보통 고어텍스를 많이 떠올리게 되죠. 고어텍스의 주요 기능을 설명한 걸 보면 방풍, 바람, 방수, 물, 투습, 습기 이런 기능입니다. 이때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게 보면 방수와 발수는 역할이 같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비, 눈, 수분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투습은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안으로부터 땀의 수증기를 밖에 배출하는 거죠. 따라서 방수, 발수와 투습은 서로 상극입니다. 왜냐하면 방수, 발수가 되려면 옷감에 구멍이나 틈이 없어야 되겠고 투습이 되려면 반대로 구멍이나 틈이 있어야 되겠죠. 방수, 발수와 투습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두 기능을 다 갖춘 원단이 있지만 자연적인 상태에서나 유지보수 관리에서 발수, 방수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오염, 훼손 등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거나 상실하게 되고 이 기능을 잘못된 방법으로 복원하려고 하면 투습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습 기능의 원단도 미세한 구멍에 땀의 염분이나 기타 찌꺼기가 끼면 투습이 안 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줘야 되는데 적절한 세탁이 안 되거나 세탁 방법이 잘못되면 역시 투습 기능이 떨어집니다. 방수 발수 원단으로 된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기능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수제나 방수제로 그 기능을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방수와 발수는 수분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점에서는 역할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그 차이를 더 정확히 구분해 본다고 하면 방수는 원단 전체에 도포된다고 보면 되고요. 발수는 섬유 조직에 코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린다고 하면 방수는 옷감 전체로 물이 못 들어오게 막고 발수는 옷감의 섬유 조직이 물을 스며들지 못하게 물방울 형태로 해서 튕겨내게 합니다. 하지만 발수는 수압이 커지면 물이 들어옵니다. 발수와 방수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투습 기능이 있는 소재에 방수제를 쓰면 원단 표면 전체에 방수 코팅이 되게 되기 때문에 투습 기능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서 이때는 발수제를 써야 되겠죠. 반대로 투습 기능이 없거나 필요치 않은 제품에는 방수제나 방수 스프레이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지금까지 방수, 발수, 투습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단어 제쳐는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의외로 그 뜻이나 기능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 경력자나 판매업체도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설명서에서도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방수, 발수, 투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섬유 원단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와 같은 보통의 등산인들 입장에서 등산용품을 구매하거나 관리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지식을 정리해 드렸는데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 기능을 이해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바탕에서 고어텍스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